우리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어제 제 오픈 카톡방에 한 10시 반쯤에, 밤 10시 반쯤에 뭐 질문을 올리셨던데, 좀 질문 올리셔도 됩니다. 올리셔도 되고,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새벽 시간에는, 그죠? 새벽 시간에는 올리는 걸 좀 자제를 해주시고, 보통 뭐 한 11시 전후로 해서까지는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잘 때 오픈 카톡방이 이제 카톡 이렇게 올리면은 좀 곤란하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알림을 잠깐 꺼두시면 주무실 때. 자, 파본 검사에 대해서 어제 물어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파본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파본 검사 시간이 별도로 안 주어진데 이건 따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파본 검사는 왜 하냐 하면은 그 시험지를 받아서 한창 풀고 있는데 예를 들어 12번이 인쇄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럴 리는 없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되면은 시험지 바꾸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멘탈이 털려나가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시험지의 인쇄 유무를 확인하는 게 파본 검사인데 실제로 파본 검사는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냐면 얘가 문제 배치 파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시험 시간 이외에 별도로.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문제 배치 파악을 하면 뭐가 마련되느냐? 응시 전략이 마련돼요. 예를 들어서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 판단형 문제나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내가 앞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할 게 아니라 뒤에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보통 상황 판단형 문항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가. 보통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푸시는 흐름을 많이 깨죠. 그래서 표, 그래프 이런 거는 2분 내외로 풀고 가는데 3분, 4분 걸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도 보시면 2번이 정말 딱 풀도록 여러분들을 자극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 후반부 10문제 배치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반부 10문제는 그 속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앞에서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되겠다. 혹은 앞에는 내가 다 마치고 가야겠다. 요거를 배치 파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후반부 10문제.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좀 드릴 건데 이 시험은 40문제를 빡세게 풀 수밖에 없는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준의 수험생들이 기준이 되는데 보통은 많이 풀면 35개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30개 내외에서 끝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애초에 시험을 만들 때부터 이거는 알고 시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문제 후반부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내가 마지막 10문제를 풀기에 촉박한 시간이 남았을 텐데 어떤 문제를 선택적으로 풀 건지 미리 체크를 해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오늘 3회차 가지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본 검사는 실제 시험에서 시험 시작 타종 이전에 한 30초가량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시면서 쓱 넘겨보시면 되는데 또 시험 감독관에 따라서 왜 문제 봅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티나게 막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냥 쓱쓱 넘기면서 그냥 나는 그냥 넘겨서 그냥 파본 검사 유무만 하고 있다 정도로 확인하셔야지 막 이렇게 읽어본다거나 그렇죠? 표시를 한다거나 이러면 바로 이제 끌려 나갑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안정적인 점수 기반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특히 점수가 5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30문제 플러스 알파 또는 25문제 플러스 알파 전략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40문제를 모두 풀겠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수험생 기준으로 40문제 풀기 부족한 시간으로 90분이 설정된 겁니다. 그래서 40문제를 풀겠다고 들어가면 일단 그 문제에 필요한 정보 처리량을 내가 100%다 소화를 못한 채로 30%, 40%, 뭐 50%, 60%이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점호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문제풀이 운영 능력을 보려는 것. 자, 어떤 전제가 있어요? 제한된 시간 내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40문제를 모두 풀겠다는 전략보다는 30문제 또는 25문제에 정답률을 높게 가져가는 게 일단은 마지노선을 쌓아두는 전략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 중 어떤 문제를 보셔야 되냐면 정보량이 적은 문제. 정말 오늘 문제를 딱 봤을 때 뒤에
넘겨보시면 38번인가? 넘겨보세요. 그렇죠. 38번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39번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뭘 풀어야 됩니까? 39번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택적으로 풀어야 결국 운영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전체적인 득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많이 풀었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낮지? 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특히 25문제나 30문제의 정답률이 매우 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답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